2019학년도 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묻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학생들이 아니라 국어 강사분들이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강사분은 이번 수능 시험 문제 보니까 도대체 내년에 어떤 커리큘럼으로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이것 때문에 막 알아누웠다 이런 강사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제 답변은요, 평범한 학생, 맨날 전교권에서 놀던 학생들 말고, 맨날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나오는 그런 학생들 말고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학생들이 1년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혹은 뭐 재수 포함해서 2년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31번, 42번과 같은 문제를 맞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훌륭한 분이 나타나서 내 강의를 1년만 잘 따라오면 31번, 42번과 같은 문제를 맞힐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저도 진지하게 돈을 주고 들어볼 의향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애초에 문제의식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31번과 42번 같은 문제를 어떻게 평범한 학생들이 다 풀 수 있겠어요? 못 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힌트를 제가 PSAT 수험생에서 찾았어요. 제가 수능 참고서뿐만이 아니라 이 5급 공무원, 행정고시 외교관 후보자가 되는 관문인 PSAT 시험 참고서도 제가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너무 재밌는 게요,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PSAT라는 건 1차에 속해요. 거기서는 비문학 지문만 아주 어려운 것들을 푸는데 합격, 불합격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뽑는 사람이 외교관 10명이다 그러면 1차에서 10배수를 걸러요. 그러니까 100명을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수험생들의 목표는 뭐냐, 이 1차 시험인 PSAT를 합격권에 드는 게 목표지 100점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차를 합격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2차 과목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1차를 100점 맞으려고 공부해버리면 1차는 합격할지 모르겠으나 2차에서 떨어지는 거죠. 즉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지 전투에서 얼마나 파격적으로 승리하느냐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들은 PSAT 문제 풀 때 어떤 훈련을 하느냐, 딱 봐서 이거 내가 못 풀 것 같은 문제네? 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제끼는 훈련도 같이 해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내가 다 풀 수도 없거니와 다 풀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한 관점을 사실 수능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불수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일은 31번, 42번과 같은 아주 고난도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아무리 열심히 풀고 노력을 해봤자 수능에서 그런 난이도가 나왔을 때 내가 풀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구태여 강조하냐면요, 지금까지 수능 강의하시는 분들이 수능보다 어렵다는 고난도 문제, PSAT나 리트 언어이해 문제를 많이들 건드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수능에서는 이것보다 쉬울 테니까 이런 문제들을 너네들이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평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공부해두자. 수능 시험장에서 다 맞힐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었다는 게 이번 시험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공부하면요, 자칫 더 어려운 시험 지문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씨 그래 내가 연습할 때도 이런 문제 풀어왔고 또 이렇게 힘들게 연습한 이유가 시험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풀어내기 위함인데, 이런 생각으로 시험장에서 그 문제 때문에 막 멘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딱 봐서 내가 못 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를 바로 제끼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포함된 시험지를 풀지언정 그 시험지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은 힘을 쏟지 않는, 딱 봐서 내가 풀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목을 기르는 훈련이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장 기출문제 분석을 해봐야 어차피 어려운 문제 못 푼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평범한 학생들이 1년 공부한다 그래서 31번, 42번 못 풀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풀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친구는 나랑 인연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흘려보내는 것,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괜히 지나치게 어려운 리트 언어이해 PSAT 언어 논리를 푸는 것보다는 평범한 학생이라면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고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날려버리는 그런 훈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번 수능시험 1등급 컷이 85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3점 문제를 2개 틀려도 거기서 뭐 한두 개 더 틀려도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차라리 이런 전략으로 처음부터 31번, 42번 문제를 그냥 보자마자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풀었다면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결론, 수능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이유로 리트 언어이해 같은 어려운 문제를 훈련하는 거는 이제 그만하자. 물론 내가 맨날 1등급 받고 막 맨날 전교 1등 받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100점을 위해서 이런 거 도전해 볼만 해요. 뭐 내가 막 상위권 의대가 목표다, 그럼 뭐 뭐든지 다 해볼만 하겠지만, 그냥 평범한 학생이 특히나 1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어차피 100점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1, 2년 공부해서는. 시험장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제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자. 괜히 지나치게 어렵고 더러운 모의고사를 찾아서 그거를 열심히 풀 필요가 없고, 그러한 모의고사의 기능은 뭐다? 아, 내가 딱 봐서 못 풀 것 같다라는 문제를 알아보는 이런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활용하면 될 것 같다. 이 외에 기출문제를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 이것보다 나은 더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리가 좀 되나요? 기출문제 공부한다고 수능 100점 맞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제끼는 안목을 키워두면 좀 가능성이 있다.